첨단 무기의 국산화는 자주 국방을 목표로 하는 나라라면 한 번쯤 추진하는 국가사업 중 하나입니다. 군사력 강화는 물론이고 기술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타국에서 무기를 사들여 오는 것보다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군사 무기라는 것이 기술력과 노하우 없이는 자체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 덕분에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와 고집 부리다가 시간과 돈만 낭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1971년 한국 정부는 주한 미 7사단이 철군한 뒤로 안보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1974년 국산무기 개발 및 기존 무기의 현대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죠. 당시 6.25 전쟁과 같은 국난을 겪었기에 무기 국산화와 안보 강화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했지만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그동안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소총 생산을 시작으로 한국산 무기들이 하나둘 개발됐고 40년이 흐른 오늘날 한국은 전차, 장갑차, 미사일, 구축함, 잠수함, 헬리콥터, 초음속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를 생산해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지에서 시작했지만 한민족 특유의 집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얻어낸 결실이었죠. 사실 이토록 단기간에 무기 국산화를 이뤄낸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 자주포 자체 개발에 나섰으나 각종 시행착오를 겪은 뒤 두 손 두 발 들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80년대 말 냉전 종식 후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구가하면서 199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는 등 체제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 중 폴란드는 매우 적극적으로 서방의 기술을 받아들이며 자주 국방을 도모했는데요. 냉전 당시 소련의 무기를 자국에서 생산해 동유럽에 공급했던 나라 중 한 곳이었던 폴란드. 군사 무기 제조에 있어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폴란드는 자신있게 무기 개발 및 국산화를 선언했죠. 이때 진행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폴란드의 자주포 AHS 크라프입니다. 나토의 무기 규격이 동유럽권 규격과 달라 규격에 맞춰 전부 새로 개발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 폴란드는 꼼수를 썼는데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기갑 차량의 공통 차체로 개발해놓은 UPG-NG에 영국제 AS-90M 브레이브하트의 포탑을 결합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생각만큼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브하트의 포탑이 차체인 UPG-NG와 궁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러 차례 실험을 해봐도 약한 차체 때문에 사격 시 요동이 심해 연사는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차체에 균열이 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완성하긴 했지만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자주포 앞에서 폴란드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한국에 K9을 도입한 국가에서 무척 만족해한다는 소문을 들은 폴란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K9을 들여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K9 썬더 자체에 브레이브하트의 포탑을 결합해 실험한 순간 폴란드 연구진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존에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이죠. 폴란드인들은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견고한 K9에 다시 한번 감탄하는데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발이 마무리된 폴란드의 자주포 AHS 크라프는 최고의 자주포 중 하나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무기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요. 개발비와 양산비 등을 계산해보면 완제품을 사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자국 산업의 발전과 군사 보안 유지 등의 사항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다만 한국의 K9을 좀 더 빨리 도입했더라면 4년이라는 개발 기간은 물론 막대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덕분에 자체 무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한국 무기의 월등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헛짓으로 예산을 낭비한 국가도 있습니다. K9을 대량으로 도입해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인도인데요.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에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는 몇 년 전 바위가 많은 고원지대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한 차량 탑재형 곡사포 145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분쟁 지역에 배치해놨는데요. 중국 또한 히말라야 국경지대에 신형 곡사포를 대량으로 가져다 놓으며 인도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질세라 인도는 곡사포 자체 개발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인도가 중국의 대항마로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것은 스웨덴 보포스사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개발한 155mm 개량형 곡사포 다누시입니다. 이 대구경 곡사포는 보포스사가 1980년 개발했던 FH-77B를 토대로 개발돼 2018년 인도에서 자체 생산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FH-77B와 구경은 같지만 길이는 45 구경장으로 타격 사거리가 38km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야포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첫 번째 장거리 야포로 부품의 81%가 인도 국내산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술 이전과 생산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기 국산화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개발 완료된 다누시를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지만 그때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테스트 과정 중 포의 반동을 줄여주는 재퇴기가 고장이나 엉뚱한 대로 포탄이 떨어지기도 했으며 한낮의 사막에서 진행된 고온 테스트에서는 인도의 일상적인 여름 기온을 견디지 못해 불합격하는 등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단 다누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최초로 도입했던 견인 곡사포인 미국의 M777은 발사 시험에서 폭발하기까지 했는데요. 인도군과 정부는 부인했지만 미국 조사단은 인도군이 제조한 탄약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다고 조사한 결과를 밝혔죠.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인도 내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양산과 실전 배치까지 완료한 무기는 한국의 K9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멀쩡하던 무기마저 인도 현지에서 양산되면 문제투성이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인도 내에 만연한 방산 비리와 낮은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기술 이전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무심한 태도를 취했지만 K9을 납품한 한국 방산업체 한화디펜스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기술 이전부터 양산까지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양산 중인 K9 바지라의 품질 검증은 물론이고 납품 기한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까지 다른 외국 방산업체와 차별화된 태도로 인도 정부와 군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약 8천억에 이르는 계약 체결 후에도 K9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디 총리마저 생산 공장을 방문해 K9의 공로를 치하할 정도로 두터운 신뢰를 내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의 네티즌들은 개량형 곡사포 다누시 또한 개발이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믿을 수가 없다며 차라리 한국에서 완성품을 사오거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공개한 세계 무기 수출 보고서를 보면 한 나라가 유독 눈에 띕니다. 2014년 세계 시장 점유율 0.9%에 불과했지만 2019년 무렵에는 급상승해 세계 9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총 17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중인 나라, 바로 한국이죠.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율은 상위 10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중화기를 비롯해 고등 훈련기, 해군 함정 등 자체 개발해낸 품목도 다양했으며 세계적인 명품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항목도 수두룩했죠. 그 어렵다는 첨단 무기 국산화를 단기간에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방산업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